네, 오늘의 메인 타이틀이네요. 조국 흑서? 조국 흑서 쓴 사람들은 사실은 오늘 방송의 썸네일처럼 흑화된 사람들이죠. 흑화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이 학문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가장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문학에 쓰는 흑화는 변질됐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변질됐다. 원래 색깔과 다르게 변질됐다 이런 건데, 책 제목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이거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가 문재인 대통령의 워딩을 따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가장 큰 맹점은 자체 발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국 백서,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건 자체 발광이죠. 그래서 자체 발광체들이 만든 책이 조국 백서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제목부터 대통령의 워딩을 따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조국 흑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아까 정광훈 목사는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했는데 사실 요 아이템에선 조국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그러니까요. 있죠. 그래서 이럴수록 조국이라는 이름은 이름도 조국이라 한 번 들으면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 이름 잘 까먹는데 절대로 안 까먹은 이름이 조국이에요. 그래서 조국이라는 사람이 있대. 그래서 내가 조국? 우리나라? 그랬더니 사람 이름이래요. 옛날에? 예, 옛날에 교수래. 네. 그래서 그 이름은 조국 안 까먹더라고. 그런데다가 이런 식으로 자꾸만 세상의 중심으로 조국을 불러내니 참 조국 교수는 대단합니다. 자, 보니까 이제 진중권, 다음에 김경률 회계사, 서민 당국대 교수, 예. 강양구 기자, 권경혜 변호사. 얼마 전에 권경혜 변호사가 그 방통위원장하고 그 논란을 만들었던 사람이죠. 예, 초기에 거짓말했죠. 그러니까 그때 MBC 보도 전이냐 후냐가 핵심인데 나중에 자기가 잘못 썼다 후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논란이 사그러든 거죠. 네. 그러니까 권경혜는 아마 그게 조국 장관 관련해 가지고 울산 그 사건들 관련해서 그 조국 장관 엄청 비판했다가 나중에 윤석열 부인한테 페이스북 좋아요 받았다는 바로 그 사람이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사람은 그냥 민변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픽업이 된 케이스에 가깝고 민변인데 문재인 정부 까. 다음에 진중권 우리가 발했을 때 제일 악질이고 다음에 김경률 회계사 이분은 우리 둘이 방송할 때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아 그때는 이렇게 흑화되시기 전이에요. 네. 그분. 그리고 서민 당국대 교수는 처음부터 약간 모자라요. 이분은 경향신문 같은데 이렇게 사설을 읽어보면 평화로운 시기에는요, 예를 들면 박근혜 시기 같은 때는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잔기술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었는데 전체 사회판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분 기생충 정도. 네, 그렇죠. 네. 이분은 정말 생김새가 기생충 학자처럼 생기셨어요. 되게 귀여우세요. 회충처럼 생기셔가지고. 아니 그리고 이분이 보도에 따르면 이분이 한 얘기는 저 별로 나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네. 이분은 내가 보기 엑스맨이냐 그러면 이 5인방 중에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원래 이렇게 소개할 때 보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얼굴까지 그 사진으로 실으면서 소개하는 건 핵심 키워드를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핵심 키워드 내용이 별게 없어요. 예. 저도 이게 핵심 키워드 하니까 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제가 청년문화 포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일종의 그 암기 위주의 교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존감 낮은 사람들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타이틀 앞세우고 그 김문순대 씨도 그런 것 같고 이 사람들 좀 보면 자기의 어떤 과거에 이렇게 주목받았던 것들 앞세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조국 전 장관님과 완전 대비되는 게 그거라 보거든요. 조국 장관님 보면은 자존감 진짜 높은 사람 같다. 자체 발광이에요. 네. 예, 자체 발광. 참 그 어떤 열등감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인 것 이게 같습니다. 지금 이름으로만 따지면은 조국의 서민이네요. 그게 열등감의 표현인가? 그 이광수님께서 올려주신 페북글 네, 한번 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강양구. 여기 지금 강양구라는 사람이 되게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많이 알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는 이름이에요. 프레시안 네. 기자인데요. 과학 전문 기자로 나름 인정받은 사람. 강양구 오래전 프레시안 할 때 알던 기자다. 명민하고 일 잘해서 좋았다. 오랫동안 교류가 없다가 페북에서 만났고 팩트체크 뉴스톱에서 나랑 같은 팩트체커로 일하면서 동질감을 느꼈다. 근데 언제부터 그의 글이 조국과 문통의 문 대통령 말하는 거예요. 문통의 심사가 꼬인 글들이 보였다. 팩트체크가 팩트를 무시하고 감정적으로 배설하는 글이었다. 어쩔 수 없이 친삭했다. 그리고 오늘 희한한 조합에서 그의 이름을 다시 보았다. 권경혜, 김경률, 서민, 진중권
넷 모두 나랑 패친이다가 모두 내가 친삭한 사람들이다. 친구 삭제요. 즉 한때는 정상이었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비정상으로 바뀐 사람들이다. 저 5 비정상들 가운데 가장 아까운 사람이 강양구고 네, 맞아요. 가장 웃기는 사람이 서민이다. 가장 막행이는 권경애고 가장 저질은 김경률이고 가장 악질이 진중권이다. 모두 다 민주주의가 뭔지 전혀 알지도 실천할 의지도 없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부터 현재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활짝 꽃을 핀 상태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시원한 글을 써주셨습니다. 훈아님, 네. 이거 이제 더 우리가 논평할 필요가 없고 박지훈 대표 페북 글을 조금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찾아주세요. 네. 그 사이에. 네, 왜냐하면 그거 붙일 말이 없네요. 근데 강양구 기자의 경우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 조합에서 강양구 기자가 언제부터 이렇게 바뀌었는지 제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프레시안에서 과학 전문 기사 쓸 때 제가 그 애독자였어요. 예, 나름 그 황우석 때도 이분이 나름 들을 만한 걸 많이 사실은 저는 썼거든요. 이 원인을 알아요. 아, 원인이 뭐예요? 뭐냐면 예. 내가 정권 고체라는 목적을 갖고 팟캐스트를 운영을 해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겠어요. 패널이든 게스트든. 그중에는 소위 말하면 극진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민주당 정권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딱 그 워딩이에요. 정권 바꿔줬더니 문재인 뭐하냐? 그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구호를 주장하면서 왜 니들은 삼성과 친해? 왜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인들 만나면서 현대나 삼성 사주들 오너들 만나면 그 자체가 못마땅한 사람들이야. 그러다가 특정 시점에 와서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일단 자기 진보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국 장관이 와서 뭔가 내가 진짜 깨끗한 진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지들 깐에는. 그래서 조국 장관을 한번 비판을 해. 그랬더니 소위 말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공격을 해. 그때부터 자기 말이 맞았음을 증빙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돼요. 요거를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공격을 받다 보니 자기 자신의 말이 맞았음을 증빙하기 위해서 안 좋은 쪽으로만 계속 가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올 수 없을 만큼 흑화되어 있는 거예요. 검찰하고 똑같네요. 네. 검찰이 주가 조작 가족 사기단부터 막 하다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냐고 계속 오다가 지금 표창장에는 2개의 공소장 이렇게 된 거라. 그러니까 그러다가 나중에는 조국을 비판하려다 보니까 검찰 개혁은 한마디도 말을 못한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자기가 했던 말을 증빙하려고 하는 이런 흑화된 과정이 유튜브나 이런 데 되게 많이 봐요, 우리가. 네. 그러면서 변질이 되다가 나중에는 스스로 자각하는 시기가 와요. 아, 이걸 돈벌이로 해야겠다 하면 이런 책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자기 나름대로는 그게 어설픈 양심이었으로 시작했을지언정 특정 시점에 가면은 이제 돈벌이를 해야겠다라는 시점이 딱 오게 돼요. 그 완전 극과 극이 통하는 그럼요, 그런 똑같은 거네요. 거지. 이게 길어도 박지훈 대표는 조국 백서의 필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 이 긴 걸 저한테 읽으라고요. 그러면 잠깐 황희도한테 읽으라고 해주세요. 네. 저도 그 읽기 전에 하나만 그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그 진 씨가 어디까지 갔냐면 그 성재준 TV 아세요? 성재준 지식의 칼 그거를 이제 칭찬을 하더라고요. 볼만하다고 이번에 주간동화 그 글 쓴 거 보니까 근데 완전히 그 친일 막 가짜뉴스 유튜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버렸어요. 그냥. 일본. 네, 그때 진중권 옹호하고. 씨는 일본에 대해서는 조금 그럴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부인이 그러니까 네. 하나만 더 여쭤. 막 읽기 전에. 네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흑화돼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이게 자기의 이익이 딱 여기 이제 딱 왔다뜨리는 순간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배신자 소리를 듣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사면에 갑니다. 이걸 그냥 처음 쭉 읽을까요? 예, 좀 긴데 여러분 네네. 주무셔도 돼요. 제가 최대한 잘 읽겠습니다. 예, 박지훈 대표님 글인데 새칭 조국 흑서라는 것이 오늘 출간된다는군요. 필진이 참으로 쟁쟁합니다. 조선일보의 소개란을 그대로 복사하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출신 김경률 회계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했던 권경애 변호사, 서민당국대 교수, 강양구 TBS 과학 전문 기자. 일단 이 소개 문구 자체가 대단한 코미디입니다. 진중권이 왜 전 동양대 교수가 되었는지 모르는 분이 있을까요? 본인이 허위 학력을 내세웠던 주제에 조국 부부를 어거지로 저격하던 최성애를 육탄 방어하다가 못 견디고 뛰어나온 거죠.
김경률은 더 웃기죠. 참여연대에서 사실상 방출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경력을 내세우고 새 시민단체를 몸소 꾸렸다는데 그 단체 이름은 본인도 그 어느 언론도 언급조차 안 해. 민변 출신 권경에도 그 민변 자체에서 그런 민변 활동을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그래도 난 민변에서 활동했다 하고 부득부득 우기고 있고요. 그나마 현직이 있는 서민이나 강양군은 양반이랄까요? 뭐 가로치고 이제 얼마나 갈까 궁금합니다만 이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조국 백서 지필지는 그 소개에서 전 이력을 소개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김유진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입니다만 민원연에서 지금도 자랑스러워하는 여전히 민원연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부풀리고 독자를 기만하는 이력은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이력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저조차도 사실 이들처럼 이전 이력을 내세워 부풀리려고 맘먹었다면 꽤나 그럴듯하게 내세울 수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필지는 진실의 목소리입니다. 그런 짓거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러니 당장 필진 소개에서부터 누가 진실의 목소리고 누가 왜곡의 유혹인지는 너무도 뻔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런 어거지 반동, 준동의 우리 백서위원회 및 지필지는 공식적으로 대응할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조선일보의 애정어린 서평으로도 완전히 격이 다른 삼류 태블로이드 신문 이하의 수준이라는 것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데 점잖은 사람들이 동네 양아치들의 조롱을 받았다고 발끈해서 흥분에 방방 뛰면 같은 양아치급이 되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엄청 긴데요. 대략 아마 요 정도? 네. 네네.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신들이 조국을 그렇게 공격을 했으면 최소 양심이 있다면 재판 한 3번 정도에 한 번 정도는 가서 봐야지. 현실로 느껴야지. 근데 뱉어놓은 말이 맞았음만 증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관은 아주 다른 말들을 이 책 같은데 이제 아마 자기들이 대담집이었나 봐요. 혼자 앉아가지고 막 글을 쓸 만한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막 씹으리면은 그거 이제 녹음기에 갖다가 이걸 다시 푸는 과정을 거쳤을 텐데. 오늘 푸나님 네. 단어가 아주 시원하죠? 예. 근데 이런 상황들을 갖고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을요, 나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운동해 본 사람들이에요? 아니죠. 그냥 사회가 만들어 놓은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뜰 때가 언제냐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지나면서 막 이 민주주의가 막 꽃피기 시작할 무렵에 막 떠요. 진보 농객이라고 뜨고 뭐하고 뜨고 나서 가장 민주주의를 확실하게 누리는 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예를 들면 사실 저는 모태 운동권인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갖고 타고 태어났잖아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비언절을 하라고 하면 나는 아예 이 일을 그만둘 거예요. 변절 너무 안 맞는. 아니 그러니까 여기 그런 거라니까요. 이게 자기 확증 편향을 갖고 내가 말이 맞았음을 증빙하려고 하는 게 가장 모자란 짓이라고요. 네. 예를 들어서 잘못했을 땐 딱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봤는데 조국이 잘못시키는 해. 근데 어떻게 보면 큰 잘못은 아니야. 근데 저쪽에 검찰은 어마어마한 잘못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나는 전략적으로 조국을 때리지 않고요. 검찰을 먼저 때려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본능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진짜 사과도 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인정을 하고 다음으로 가는데 좀 자존감 낮은 사람이 이제 그 한 번 사과하면 내 모든 게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열등감인 것 같고, 실제로 그 진종원 씨가 좀 웃긴 게 예전에 JTBC 토론에서 유시민 이사장님하고 그 토론할 때 자기 뭐 유튜브 이런 뭐 가짜뉴스 유튜브 보냐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거 안 본다 해놓고 아까 그 성재준 이런 유튜버를 칭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웃긴 게 그 댓글에 누가 질문 남겼더라고요. 보니까 뭐 중간중간 몇 번 그냥 봤대요. 그래놓고 자기의 그 기고문에다가 그렇게 쓰면서, 그러니까 애초에 안 봤어도 웃긴 거고 봤어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자기 그렇게 막 칭찬하는 게 그러니까 진짜 완전 가버렸다고 그러니까 생각됩니다. 통찰력이 대단하네. 우리 그 띄엄띄엄 보고 그냥 몇 주 전에 진중권 씨가 새날 방송 보고 페북에 직접 링크 걸었던 적이 있어요. 얘네들 이렇게 하면서 어쩌다 우연히 보게 됐다고. 아니잖아. 중권이 형 아니잖아.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나 보고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나 보지. 그리고 내가 빡쳐가지고 페북 계정 하나 만든 거 아니야.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진중권한테 이렇게 흑화되기 전에도 사람의 향기를 느낀 적 있습니까? 저는 이제 좀 알죠. 안티조선 운동 같이 했고, 그때 강화도로 수련회 또 갔어요. 그때 1박 2일이었다고 생각되니까, 그때 지식인으로서 안티조선 운동 같이 했는데,
그렇진 않았죠. 네. 그때도 사람 내음 이런 그러니까 건 그런 게 못 느꼈죠. 없다니까요. 그 네. 사람 내음이라는 건 민주주의 뭐 어쩌고저쩌고 막 무슨 독재 어쩌고 별소리 다 해봐야 사람 냄새 안 나는 사람한테는 사람의 목소리 안 나옵니다. 맞습니다. 그 실제로 우리가 주위에서 유튜버든 뭐 하는 사람들 보면은 결국에 자기 이득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현실적으로. 근데 그게 마치 신념인 것처럼 포장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내가 내 돈 버는 것만 목적으로 살면 그 사람은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같이 가려고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야지 그게 사람 냄새 나는 거고 우리가 바라는 민주주의가 그런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특정 순간이 되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버리고 갈 수 있으면 그 민주주의자도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는 그런 인간미도 없는 사람들이 글을 쓰는 것 자체를 제일 경멸해요. 논리도 안 되는 것들이 마치 이 진영에 서가지고 우리가 책 냈으니까 책 내줘 그러면 중앙일보 조선일보 이런 데서 막 내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인세 받아먹고 사는 거 아니야. 그거 엄청 홍보해 준 거죠. 네, 엄청. 그래서 저는 사실 똑같거든요. 예, 보수 언론도 이해관계에 따라 지면을 구성해요. 그러니까 조국 흑서를 저렇게 사진까지 해서 소개해 준다는 건 그 보수 언론의 이해관계에 맞기 때문이잖아요. 그 이해관계가 뭐겠어요? 조국 비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돌려서 흔들기 그렇죠? 하고 돌려가기 한다는 그런 심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그걸 모르는 분들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푸나님 말씀에 동의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묘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진보 농객이야. 근데 사실은 진보적이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 예. 그 진보적이지 않은데 과거의 진보 진영에 몸담았다는 이력을 활용해서 봉사는 수구 기득권 이데올로기에 봉사하는 그런 형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중권이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페이스북 글 중에 어쩌다 한 번씩 미래통합당 까죠. 9대1. 왜 저기 인증을 남기는 거야. 나는 공평한 사람이야라고 인증을 남기는 거예요. 최근에 그 박형순 판사 관련한 박형순 금지법 나왔다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의 차지철 노릇하는 국회의원들이라고 이런. 그런데 핵심이 내용이 없잖아요. 네.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법에 내용 없이 욕만한 거잖아요. 그 핵심 내용은 이제 판사가 그런 해당 집회에 대한 허가 불허가를 따질 때 전문가 의견을 들어라 해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비판했냐면 이거는 집회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막 비난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전문가 의견을 들어라라는 조항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안 써요. 안 쓰고 욕을 해요. 정말 비겁하죠. 약간 그게 목적 아니었을까요? 이제 집에서 맨날 F5 누르면서 자기 이름 검색해갖고 뭐 받아 적었나 이러면서 계속 그러다 보면 어쨌든 다뤄주면은 그 자체가 좋으니까.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진중권이 뭐라고. 그러니까요. 언론 이 나쁜 새끼들은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진중권만큼 글 잘 쓰는 사람이 페이스북 이런 데 없을까요? 많아요. 박지훈 대표는 글쟁이 아닌데도 아까 글 잘 썼죠. 그러니까 진중권이 어떻게 쓰이는지 지 스스로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고. 뭔 말이냐면 이 사람 말이 절대 진리에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진중권도 비판하는 문재인 정부. 네. 이 키워드 얻으려고 하는 것을 얘는 이제 이걸 즐기기 시작하는. 그래서 내가 최근 방송에서 한 말이 있습니다. 관종은 범죄라고. 관종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관심을 받기 위한 용도가 아니고요. 푸나의 어록입니다. 네. 다시 해주세요. 관종은 범죄다. 사회를 파괴하거든요. 관심 받기 사회를 파괴한다고. 둘이 되게 친해. 가까운 사이였어. 내가 이 사람을 죽이는 한이 있더라도 관심 받기 위해서 이 사람을 죽여요. 그게 관종이라니까요. 제가 얘기했죠. 19대 때 저한테 문재인 대표 한 번만 비판해달라고. 그러면 일면 탑이다. 이렇게 얘기한 기자가 있다니까요. 저는 근데 그 결말이 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는 이유가 그 이념형 보수 그 조선일보에서 박근혜 씨 버릴 때니까 확 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언젠간 그 푸나님 말씀처럼 이제 쓰임이 다 하는 순간 뒤도 안 보고 이제 바로 버릴 텐데 그때 친구까지 버렸던 사람을 누가 과연 손을 내밀어 줄까? 저는 답이 없다고 내 생각합니다. 말이요. 내가 잠깐 손해보잖아요. 잠깐 손해보면 사람들이 그게 마음에 빚이 생겨요. 그게 정치인들이면 성공하는 거고 정치적으로 성공하는 거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진지하게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진중권 씨한테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진짜 죽고 싶었던 시절이 있었다고. 근데 죽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내 딸 때문이었어요. 내가 빚 못 갚아서 죽으면 딸한테는 평생 가는 낙인이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뭔가 마음의 빚을 남기고 싶다.
그래서 진짜로 이 방송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의 마이크를 대줬어요. 유명하지 않아도 억울하다고 하면 시민단체 정말 막 생긴 광고주들 무료 광고까지 그렇게 해서 업을 쌓으면 나중에 그 좋은 빚이 마음의 빚이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도 내 딸한테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였었거든요. 진중권 씨한테 그런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비판할 수 있지. 근데 그게 판사이거나 정치인이거나 하면 난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친구 사이는 그렇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상 범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 모든 인맥 관계를 다 끊어버려. 그게 뭐라고? 뭐 대단한 양심이나 되는 거야? 그 정도 하려면 조국을 10 정도 비판할 정도였으면 진중권은 100 정도 검찰을 비판했어야죠. 그건 그렇죠. 받아들인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윤석열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거 제가 과문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개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입진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개혁은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의제고요. 진보는 미래지향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는 아무나 막 떠들어도 돼요. 어떤 측면에서. 그런데 개혁이 힘든 건 현실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법과 제도를 고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거든요. 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푸나님이 어록도 남기시고 네. 그리고 빵빵빵빵 5번쯤 터졌죠. 네. 오늘 왜 이러세요 지금? 왜요? 좋아. 항상 어록을 남기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에요. 진중권하고 어떻게 저는 진중권은 아니. 그 안중에도 안 나. 아니, 내가 좀 감기 격해졌는데 네. 살다 보면 가끔씩 진중권 이게 지금 방송이 너무 길어지는데 좋아라. 실제로 난 진중권 있잖아요. 진중권이 그러니까 우리를 애들이라고 지칭했을 때 화가 났던 게 뭐냐면 내가 내 과거 하나 정도는 밝힐 수 있는 거잖아. 네. 실제로 온라인에서 김대중 대통령 정권 교체할 때 가장 유명한 인물 2명 중에 1명이었어 내가. 그 전에는 학생운동 안 했습니까? 아니, 말하자면 그때 닉이 뭐였어요? 안 가르쳐줘요. 방송 끝나고 가르쳐드리는데 말하자면 그러면서 지금도 사실은 운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진보라는 사람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진보 농객으로 나서는 순간 그 사람들은 진보를 팔아서 나름대로 돈 벌었던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했게? 그러니까 언론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지 발사기 같은 글을 날마다 소개해 주는 것 자체는 특혜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들과의 카르텔이 만들어진 상태라고 봅니다. 모든 언론의 목표는 저는 그건 진보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문재인 정부 흔들기예요. 일부는 권력 비판, 그럼 무조건 정부 비판이라고 생각하는 내가 보기엔 편협함 때문에. 그다음에 일부는 스스로 진보라고 자처하는데 사실 현실에서 힘이 없는 자신의 무력감 때문에 진보 언론은 저런 이유를 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보수 쪽은 뭐 명확한 거예요. 문재인 정부 흔들어서 차기의 보수 정권 들어서게 해서 이명박근혜 정권의 그 언론 장악 속에서 누리던 수혜가 너무나 달콤한 거죠. 그리고 이 판을 적어도 저는 읽으면서 진모 씨가 그러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기의 그 상품성. 자기 그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얘기 안 하는데 갑자기 조국 백서 잡는 조국 흑서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다니까 조국 백서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인 저로서는 뭐 푸나님이 이거를 그 아이템으로 잡아주다 보니 이것은 조국 백서를 빛내기 위한 하느님의 뜻이다. 자, 오늘 우리 세 사람의 대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끼들 이야기였습니다. 그걸로 제목 잡아주세요. 제목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민희 하고 싶은 말 다 했습니까? 오늘은 푸나님 하고 싶은 말 다 한 날 같아요. 아니, 난 진중권만 나오면 빵이도 쳐주고요. 아니, 푸나님과 그 격이 다른데. 아니, 그 사람이 네. 인간의 품격은 있어야 된다고. 그럼요. 내가 잠깐 손해보거나 이래도 나는 최민희 의원 예를 들어 나를 서운하게 만들잖아요. 그럼 난 조용히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을 믿기 때문에 언젠가 이분한테 내가 그런 말할 기회가 있을 때까지 참아요. 근데 진중권 같은 자들 그걸 못 참는 거죠. 그게 사람의 품격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제가 잘 알아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몰랐어요.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고 싶은 게 너무 속상한 것 같아요. 뭐냐면 보수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보수 진보가 나쁜 것처럼 비춰져서 이런 어떤 단어를 좀 뺏어왔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 특히 자유. 저 진짜 자유를 좋아하는데 지금 자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좀 헷갈려하는 것 같아요. 저쪽이 자유를 주장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진짜 좀 얘기를 할 그 기회가 있어야 된다. 나중에 그 청국장팀이랑 그런 논쟁 한번 했으면 좋겠다. 나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 오염돼 버린 단어를 수정하려고 하지 마라. 난 그런 주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그게 보수란 말 굳이 안 써도 되잖아요. 또 합리적인 말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대체제로 쓰면 되는 건데 그걸 뺏어와야 된다고 하니까 어떤 방송과 어떤 방송이 서로 사용하는 용어가 달라지기 시작해. 그러면 이게 또 괴리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갖다 써. 뭐 그 말 우리가 꼭 굳이 그 말 없으면 못 씁니까? 사실은 이 민주란 표현도 굉장히 좋은 표현이잖아요. 예. 자유평등 박애 세 기둥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보수와 진보가 아니라 구구, 민주, 진보 이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뭐 진보 대통령, 보수 대통령 이야기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현실은 그게 안 되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진보 세력의 일부 논객들의 일탈을 어떻게 보냐면 대한민국 진보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진보의 스탠스를 어떻게 잡아야 될 줄 몰라서 좌충우돌하다가 현실 권력에 저항하는 걸 진보라는 아주 낮은 단계의 자기식의 어떤 합리화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하는 쪽이죠. 그래서 이 진보 보수가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잣대가 잘못되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자유평등 박애 중에 사실 민주주의는 자유를 강조하냐 평등을 강조하냐로 논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은 이 범주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극우적 보수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정의당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명확하게 지표를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많은 진보 논객들도 같이 헤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자, 진중훈 이야기는 가급적 안 하고 싶어요. 혈압이 오릅니다. 멸치 대가리 그게 뭐길래. 자, 우리 민이 하고 싶은 말 다해 157회 방송은 우리 황희두 이사와 최민희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자, 새날은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낮 방송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